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신년 다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는 경제 지표가 완만히 개선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1.25% 역대 최저 금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언급도 했는데요. 올해 금리 전망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이주열 총재의 신년 다가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의 어닝 시즌이 본격화합니다. 10대 그룹에 대한 실적 전망치 평가가 있는데요. 현대차는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10대 그룹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수출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제약 바이오주의 큰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수출도 있고 또 각국의 제약사들이 신약 관련된 발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구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신년 다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금리에 대한 힌트를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완만하게나마 올해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작년보다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보다 경제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압도적으로 빠른 개선은 아니고요. 결국은 작년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의한 개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개선되는 속도 자체는 느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 해결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2단계, 3단계 무역 협상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은 거품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실물 경제 역시 금리를 올릴 만한 여건은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무역 합의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을 내놨던 당시 한은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단계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한국은행의 계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경제 전망 발표 직후에 지난해 12월 나온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예상 성장 경로의 진로를 바꿀 만한 이벤트로는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있다고 해서 한국의 경제가 크게 좋아지거나 한국은행이 뭔가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은 이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2.3%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수치까지는 도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나 물가를 보면 완화 기조가 맞다라고 하면서 현재 저금리 기조를 정당화시켰습니다. 또 특징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여력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현재 1.25% 그러니까 역대 최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여력은 있다라고 하면서 다소 비둘기적인 언급을 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과도하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 사례로 스웨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도 예를 들었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 이제 금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인상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주열 총재가 분명히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과도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제어시키는 약간의 이중적인 언급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이주열 총재
총재는 금융 안정 그리고 저물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는 당분간은 현재 1.25%의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관망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약 4명의 금통위원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금통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기 직전에 금리를 변동시키게 됐을 때 교체되는 위원들이 혼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적어도 올해 1분기의 경우 현재 기준금리가 인상도 인하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은 당분간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고 보시고 짜셔도 투자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3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10대 그룹의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요. 현대중공업과 롯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하는 기조가 완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대 그룹의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4%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4분기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비 약 40% 정도 감소한 영업이익 발표가 예상이 되고요. SK 역시도 마이너스 48% 정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부진하기 때문에 삼성과 SK그룹의 직접적인 실적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LG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1% 정도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양호했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그룹의 전체적인 실적을 끌어내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하나와 현대중공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실적이 좋고요. 현대중공업은 LNG선에 대한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죠. 보통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때 주가 상승폭이 컸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하나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지만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유통주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죠. 그래서 국내 소비 심리가 크게 이제 무너졌었기 때문인데 올해도 소비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원만하게 나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통주 실적도 바닥을 잡는 모습들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라고 보셔야겠죠. 현대자동차 그리고 롯데입니다. 각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9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 나홀로 성장했던 현대차 그룹 4분기에도 54.6% 늘어난 2조 9,386억 원,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차 효과가 있었죠. 특히 이제 SUV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 유리한 여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롯데는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9% 늘어난 4,438억 원으로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폭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학 업황 악화로 부진했던 롯데케미칼 영업이익 크게 개선됐고요. 롯데 쇼핑의 영업이익도 91% 높아진 1,72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의 실적 변화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수시로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실적 변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제약바이오주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각국의 제약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기술 수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주요 코스닥 바이오사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앞타 바이오입니다. 활성산소 저해제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효소를 줄여서 그 질환 가능성을 낮추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펩트로는 이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공개합니다. 이게 이제 적응증을 높이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약물을 몸에 투여했을 때 그 약물이 몸에 잘 스며들어서 이제 치료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 자가 연골 세포 치료제죠. 이 카티라이프를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공개를 합니다. 이중항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몸의 면역을 높여주고 항암 능력을 키워주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술력이 높은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 정맥주사용 의약품을 피하 주사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인 알트비4를 1조 6천억 원 규모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정맥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편의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맥주사는 이제 반드시 병원에서 맞아야 되고, 맞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빠르고 처방하기도 훨씬 더 쉽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 또한 이제 2018년 트리거 테라퓨리틱스를 이제 대상으로 기술 이전의 경험이 있고요. 국내 제약사인 동아 ST 그리고 유한양행 등과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대감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 치료제 등에 대한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번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 수출 관련해서 논의 계획이 있는 업체들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제약바이오를 이제 투자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임상에 들어가는 신약이 많은지의 여부,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에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은지 여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면 선제적으로 매수하시는 접근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 시중은행의 이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중국 부양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동시에 반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중국의 부양 정책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